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증시가 될 건가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딱 오늘 저녁이 됐으니까 오늘 낮에 돌아갔던 증시 상황들과 종합을 해서 저만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침에 트럼프가 했던 발표가 그거였었어요. 전쟁이 4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자기니까 대단한 거라서 이렇게 가능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주 정도를 보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었는데, 그전엔 달랐죠. 한 뭐 짧으면 주말 또는 4, 5일 안에 끝날 거로 생각했던 게 두드리고 제거하고 이탈리아라던가 여기를 통해서 중재를 하고 협상을 해서 핵포기를 만들고 빠르게 끝내버리는, 딱 이게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었는데 이거와 좀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번이었고, 그럼 전쟁은 이제 길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도지부를 제거해도 얘네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격하는 곳에 머리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각자 부대들이 알아서 막 움직입니다. 이제 그게 이란 같은 경우는 지도부의 명령에만 따르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각자의 교리를 가지고 뭐 이런 상황 때 다음이 또 지도자가 되고 각자 부대장들이 알아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혁명수비대를 다 격파하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고, 이 혁명수비대가 미사일을 중동 각지에 날리고 있는데 이 위치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미군 기지라는 게 이제 1번 공통점이었고, 두 번째가 트럼프와 트럼프 가문들이 좀 투자해놓은 데들 있잖아요. 그쪽도 좀 공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경제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했었고, 호르무즈 해협에 배들이 다니지 못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유가가 치솟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그럼 혁명수비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해진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관련 작전을 쓰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혁명수비대는 한쪽은 장기전을 원하고 한쪽은 단기전을 원하는데, 아마 방어하는 쪽 입장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과 뭐 이스라엘이 그럼 여기서 전쟁을 중단하고 휴전하고 군대를 뺄 거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군대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4주 정도, 뭐 중기전이라고 할게요. 중기전 정도의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이 2%까지 하락했었다가 반등을 좀 줬었어요. 그리고 유가도 9%까지 치솟았다가 조금 내려왔고, 이제 11시 반에 본 장이 됐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럴 때 이런 게 있어요. 악재 중에서도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뭐 가짜 뉴스를 할 수는 없고, 걸러도 될 뉴스가 있고 걸으면 안 될 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걸러야 될 뉴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딱 요 타이밍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전쟁 악재 이제 덮친 코스피 이래가지고 월가는 닷컴 버블 경고를 좀 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와, 이 뉴스 듣자마자 어떤 심리 날까? 내일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물론 내일 떨어질 건 알죠. 미국 주식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 아까 장중에 보니까 빅테크들이 3%까지 하락했었더라고요. 지금 좀 올라왔지만. 그러면 내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빅테크와 연관돼서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아픈 타이밍에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닷컴 버블 경고를 월가의 전문가들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쭉 나옵니다. 와, 그거 보면서 제가 그래? 라고 해서 좀 겁을 먹을 뻔했어요. 그래서 뉴스를 좀 보면서 이거를 하나의 교육 자료로 써봐야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뉴스에서 어떤 것들을 체킹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면 좀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뉴스였냐면은,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란 전쟁까지 났으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월가 글로벌 자산들이 신흥국 자산, 그 위험 자산은 다 매도를 할 거다. 비트코인 매도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한국 주식도 매도를 할 거라서 코스피가 떨어지지 않겠냐, 압력 작용으로 작용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1번이었었고, 뭐 실제로 미국 증시까지 떨어지는데 코스피라고 버틸 수 있으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설마 코스피만 양전하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최근 2월 달에 봤던 장면들이라서 그럴 수도 또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데미지를 안 먹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또 어떤 얘기 하냐면은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좀 볼게요. 몇 달 만에 이제 4천에서 순식간에 6천까지 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는 버블이고 이 닷컴 버블급인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지금 반도체들이 약세로 가고 있으니까 그 약세에 맞물려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인데, 조정이 올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정일지 하락장일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중립 세무표 쳐놓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했냐면 월가의 경고라고 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넷이라는 사람이 코스피 과매수 강도가 금 고점이라던가 2023년
M7 주식 고점과 유사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탐욕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특히 SK 하이닉스를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5배 올랐고 18%더 오르면은 이건 닷컴 버블 시스코의 6배 버블 수준에 도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코스피가 이제 과열 조정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좀 약간 반도체 관련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JP 모건의 옛날에 전 수석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인데 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코스피 상승 속도가 역사적 평균 수익률의 100배 이상이나 됐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코스피 급등이 비이성적 광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 두 명의 의견을 월가의 이제 의견이라고 이제 딱 종합을 해버린 형태로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명의 의견이 월가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두 분 다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월가에서 좀 거물급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면은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예, 근데 또 한국 증시가 또 반도체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올랐고 아마 내일 제일 관심 있는 건 그 두 주식일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 반도체 약세가 오늘 밤에 좀 어느 정도 작용하면 좀 코스피도 단기 조정을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요거 조정이니까 살까 말까? 살까 팔까? 라고 할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대중의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 코스피 쪽은. 그래서 이란 전쟁이라는 것만 아니었으면은 아마 오히려 무시하고 양전으로 돌려버릴 정도로 대중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란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는 우려는 아무래도 조금 좀 부담스러운 요소이기 때문에 요게 살짝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가 저의 생각. 그런데 6천을 돌파했잖아요. 되게 빠른 순간에. 이렇게 빨리 돌파하면은 포모라는 게 왔을 거예요. 사고 싶어도 못 산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줄 때 이때라도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라는 그 대중 심리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마 개인 자금이 또 저가 매수세로 막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뭐 한 3% 떨어져야 되면은 3%가 아니라 한 2%쯤 왔는데 여기서 바닥이 온다던가 10% 하락해야 될 거면 10%가 아니라 뭐 한 7%, 5%쯤에서 바닥 찍고 바로 올라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의견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었고 어쨌든 뭐 월가 쪽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과열입니다라 얘기한 거고 단기 과열은 맞죠. 단기 과열 맞으면 조정이 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하락의 신호다, 하락장의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 주식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나갈 필요는 있다.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미국보다는 더 강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조사한 건 뭐냐면 그 월가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 2명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넷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유럽 주식 전략가였다가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였다가 현재 이제 에쿼티 셰프 그리고 이제 인베스트 전략가, 투자 전략가로 자리 잡아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 특징이 원래 역발상 전략가입니다. 시장이 극단적으로 과열, 공포에 빠졌을 때 반대쪽에 신호를 주는 걸 좋아하는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되면 팔아라라는 걸 좋아하고 공포에서는 사라라고 주장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뭐 가장 월가에서 전략가로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분이 뭐냐면 AI 버블을 우려를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AI 자체에서 AI 지금 팔아야 돼 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었던 거고 이제 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사라 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트럼프 정책 영향이라던가 사모신용 위기 경고라던가 그러니까 지금 뭐 좀 하락론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본인이 했던 얘기들이었던 건데 이 사람이 맞췄던 게 2022년에 미국 주식 랠리 이제 끝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도해야 된다 22년 초에 그때 이제 맞췄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25년에 AI 좀 과열이니까 이제 금이랑 채권을 좀 사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금 상승을 어느 정도 맞췄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25년에 S&P 500이 굉장히 많이 갈 거야. 27년에는 S&P 500이 9,900 찍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뭐 주식 추천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추적하는 거 했더니
3분의 2 정도의 성공률을 기록한 사람이고, 평균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이 추천해준 주식 기준으로 해보니까 27.5% 정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22년에서 24년 정도까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괜찮긴 한데, 뭐 이 사람이 틀린 것도 많았었어요. 예전에 뭐냐면 계속 버블 경고를 자주 외치는 편이라서 뭐 늑대 소년이라는 별명이 좀 있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고, 단기 예측보다는 이제 이 사람은 장기 트렌드라던가 좀 장기 위험 신호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사람 쪽에 더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버블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누구냐면 JP 모건에 아까 있었던 사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JP 모건에서 19년 동안 근무하다가 24년 7월에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뭐 퇴사한 말로 좀 잘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은 이제 역발상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도 역발상 전략가예요. 저도 역발상이고 다 역발상들 스타일인데, 시장이 과열되거나 낙관됐을 때 조정을 꼬다 버블이다 경고하는 스타일이라는 거고, 22년 하락장일 때는 사라고, 또 강하게 사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였냐면 23년, 24년 랠리 때는 팔아라라고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3, 24년에 AI 테크 중심 강승장에서 하락을 계속 주장하다가 예측이 계속 틀리면서 비판을 받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JP 모건에서 탐욕의 시대에 배어는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뭐 퇴사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월가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월가에서 지금 하락론자 2명을 이야기를 가져와서 뭐 월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나온 뉴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공포를 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다시피 이게 뭔가 이제 이런 나오는 뉴스들도 종합을 하다 보면은 약간 어떤 의도적인 메시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고, 제가 예를 들어 상승론자면은 상승에 무게를 두는 얘기를 할 거고, 하락론자면 하락에 무게 두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관적인 의견에서 필요한 정보들만 취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실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거 위주로 개인이 판단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제일 좋지 않을까가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뉴스는 여러분이 그냥 흘려들어도 될 것 같다가 저의 의견.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란 전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사모 펀드 지금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AI 관련 투자했던 것들 뭐 다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게 이게 지금 터지기에는 뭔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바퀴벌레가 나와야 한번 소독약 한번 뿌릴 때가 됐어 뭐 이렇게 보이는데, 아직 바퀴벌레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상으로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약간의 그래도 좀 그때쯤 바퀴벌레가 보였을 때 그때쯤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가 생각인데, 뭐 투자라는 게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뭐 주말에 이렇게 이란처럼 뭐 토요일 날 터지면은 뭐 주말 내내 대응 못 하는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의 우려로는 좀 약간 이르지 않나라는 게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찍었는데요.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잘 마무리되면은 오히려 코스피가 양전하는, 오히려 차라리 장이 안 열린 게 더 다행이 되는 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